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시장만 놓고 보면요. 오늘로써 9월달 시장은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즐거운 연휴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추석 다들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LB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103,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어저께 기술적 분석 보여드릴 때 이렇게 백에서 올라올 때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강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자리를 만들고 꾸물꾸물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곧장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럼에도 좀 다행인 건 이렇게 오늘 또 종가 관리가 들어왔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뉴스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매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도 이렇게 크게 한번 음봉 나오고 바로 직전 저점에서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 당시 때도 바로 직전 저점에서 한번 걸렸다가 쭉 올려줬고, 이 당시 때도 요 라인에서 걸렸다가 이 라인에서 걸렸다가 다시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서 올려줬고, 이번에도 바로 직전 저점에서 요런 모습, 요게 5일선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시장은 이때는 상당히 좀 불안했으나 이제 다시 차츰 안정화를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역시나 현재 시장은 유동성 시장에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릴 때 특징을 보시면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의 특징을 보시면 그 특징은 제가 보기엔 순환매였어요. 순환매로 한 5개 업종으로 이렇게 빠른 매기가 돌면서 지수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심스럽게 어제는 시장의 주도주를 살펴보기 힘들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여기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쪽, 여기 자동차 쪽으로 오늘 좀 매기가 들어온 모습은 보여지는데요. 확실하게 시장을 확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당시 때랑 마찬가지로 순환매로 시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확실히 순환매가 빨리 돌다 보니까요. 지수, 물론 이 당시 때는 지수가 떨어지니까 일단 지수가 방어가 됐어야 되는데 지수가 일단 방어가 되니까 지금은 지수보다는 또 종목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환매가 빨리 도니까 변동성도 그만큼 크다. 그리고 시황적으로도 보셔도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더블 데믹에 대한 아직도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달 뒤가 되면은 11월 초죠.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미국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회도 열리고 아마 치열한 정쟁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아마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외부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는 시장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9월달이니까 9월 한 달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LB는 6월 이후부터 9월달까지는 사실은 재미가 없었어요. 이 당시 때 풀첸 박사랑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옵티머스 사건도 있었고 특별한 호재가 없다가 드디어 9월달부터 나름 짧은 추세 반전이 일어나졌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물론 막판엔 좀 흘러내렸죠. 중순 이후부터는.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9월달 들어서 첫 번째로는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산시설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조만간 NDA 신청이 있지 않을까? 리보세라닙이나 아필리아나 어찌됐든 생산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NDA가 조만간 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뮤노믹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어요. 뇌종양 센터, 브레인 센터, 그리고 서울 사무소 개설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뮤노믹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세계 백신 대회가 열리면서 ITI-1000 교모 세포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고, 특히나 좀 전에도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백신 대회에서 최우수 후보 상으로 ITI-1000이랑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9월달에 이렇게 이뮤노믹도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았고요. 궁극적으로는 교모세포 증이겠죠. 이제 임상 2상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될 텐데 요것도 하나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뭐니 해도 풀첸 박사가 들어온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안이었는데 풀첸 박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여태까지 제안으로 보였던 제안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원래 항서제약이 풀첸 박사한테 줘야 할 돈, 그리고 엘레바가 앞으로 풀첸 박사한테 줘야 될 로얄티를 이제 LB가 갖고 오기 때문에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생기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조심스럽게 바이오 쪽으로 업종 변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부터는 이제 에스모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에스모로 인해서 물론 항서제약에서 임상 발표죠. 근데 확실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약이 효능을 입증했다면 이번 경우는 적응증의 확대,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콤부에 확실히 뛰어난 장점이 있고 적응증도 많이 있으니까 확실히 시장성이 더 좋지 않을까. 게다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항암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가남, 폐암까지, 가남은 이미 하고 있고요, 폐암까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줬는데, 이 당시 이후부터는 이제 뭐 대장암 소식도 나왔다만 이후부터 에스모에 대한 재료 소멸,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수도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시 뭐 도로함이 타불이 됐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조심스럽게 LB는 계속해서 오늘 뉴스 나왔지만 기대감을 주는 뉴스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에스모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주는 거였죠.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LB는 나름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확 띄는 그런 뭔가를 기대를 합니다. 기대감보다는 이제 눈에 띄는, 눈에 확실히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요. 10월 달에 기대가 되는 게 일단 아필리아 유럽 판매 소식이 기대가 되고요. 그보다 우선인 거는 이제 이뮤노믹 쪽에서 세계 백신 대회에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망의 NDA는 이제 10월, 11월, 12월 올해도 이제 딱 3달 남았는데 아마 그 내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초로 리보세라닙의 NDA 신청이 이제부터 기대가 되는 구간이어서요. 요거 잘 이제 그래서 10월 달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번 판에 이렇게 올라갈 때 확실히 A생이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A생이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LB는 못 가냐, A생만 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다 같이 갈 거예요. 분명히 순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느 타이밍은 얘가 빠르고 어느 타이밍은 얘가 빠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예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더라. 대신 순번의 차이는 있더라라는 게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중심에 LB가 확실히 무게 중심은 잡아줘요. LB가 못 간다면 나머지 형제들 엘생이니 뭐 넥사니, 엘파니, 메디포론까지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중심에서 LB가 못 가주면 나머지 형제들도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양 날개가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B가 현재 중심에서 그래도 잘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9월달 모습, 그리고 10월달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오늘 나온 뉴스, A생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제약 표적 항암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생이 글로벌이 아니라 한국 도정입니다. 한국 독점, 한국 판권입니다. 항서제약과 표적 항암제 파이로티닙의 한국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독점 판매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임상개발, 제품 허가에 따른 비용을 A생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계약 조건을 일단 한번 살펴보니까 계약금은 약 20억 원이고요. 그리고 첫 적응증이 허가되면 마일스톤으로 약 6억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가 보험 급여 결정이 됐으면 약 12억, 그리고 적응증 추가 시 약 12억, 그리고 상업화 이후에는 누적 매출 실적에 따라 약 이만큼 로얄티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순매출의 약 10에서 15%의 로얄티를 별도로 제공을 하는 여기 계약 조건을 봤고요. 일반적인 계약 조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파이로티닙의 약물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분자 화합물로 EGFR, HER2, HER4를 타깃으로 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로서요. 중국에서 올해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이미 정식 허가를 받았고요. 허투 변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로티닙이 어떤 약물인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미 허가를 받았고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비소세포 폐암으로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요거로 이제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A생은 리보세라닙의
한국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님의 중국 판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판권은 LB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엘생은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했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그래서 요게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기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어필리아의 생산 기지를 확보를 했는데 요거까지 파이로티니까지 이제 한국에서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한용의 엘생 사장은 파이로티닙을 인수를 해서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을 했다. 여기 유방암, 여기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허가받은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폐암 치료제수 여기 비소세포 폐암 글로벌 3상에 있는 걸요. 중국에서 보여준 높은 시장 가치를 국내에서도 재현할 것이다. 국내에서 재현을 할 걸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튼 계속해서 방향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엘생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의 유럽이랑 일본의 일부 권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LB가 NDA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엘생한테 또 금액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예전에 이렇게 진 회장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엘생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 역할 그리고 연구 R&D 중심으로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엘생 주주 여러분들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9월달도 한 달이 다 갔네요. 사실 9월달은 이렇게 좋았다가 상당히 좀 좋았죠. 좋았다가 뭐 이렇게 며칠 시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다시 돌아옴이 타불이 됐다만 나름 기대감을 좀 보여준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인데요. 10월에 더 멋진 LB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건강관리 꼭 잘해주시고요. 명절 끝나고 월요일에 찾아뵙겠네요. 월요일에 요즘 보면 LB가 월요일에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LB로 불려지고 있는데 좋은 모습으로 우리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